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의 최현철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지안의 공지의 질의회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총 5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대지안의 공지와 드라이에리어입니다. 드라이에리어라고 하면 지하층에 있는 공기를 지상층으로 내뿜거나 아니면 지상층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지하층으로 유입시키는 공기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드라이에리어인데요. 물론 지하층뿐만 아니라 지상층으로도 드라이에리어는 설치가 가능하고 공기를 유입시키고 유출시키는 거는 지상층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상층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가 있고, 또는 그 환기장치, 강제 환기장치를 설치해서 공기를 들어오고 나가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지상층과 연결되어 있는 공기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공기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드라이에리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드라이에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구조물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대지 경계선과 대지 안의 공지 기준선 사이에 이 구조물을 설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설치가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구조물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화재 시에 피난이라든지 아니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드라이에리어를 설치할 수 없느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에리어를 바닥형으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단지 바닥형으로 설치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지상에서 이제 우수가 떨어졌을 경우에 지하 드라이에리어에 우수가 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펌프를 통해 가지고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먼지라든지 이물질들이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나 관리 차원에서도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 기준이 있거나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죠. 이 바닥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에리어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다가 추락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별도로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허가상에서 충분히 인허가권자와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두 번째 케이스는 대지안의 공지와 지하층 출입을 위한 5개 계단, 지하층과 연결되어 있는 5개 계단이 별도로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와 대지 경계선 사이에 피난을 위해서 계단을 설치해도 되느냐라는 질인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5개 계단을 설치하려면은, 이게 중요했다 그러면은 건축 계획적으로 이 계단실 문 자체를 건축물 안쪽으로 들여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에다가 설치를 해버리면 건축물 지상층에 있는, 그러니까 지하층에서는 피난을 위해서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지상층 같은 경우에는 피난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 통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물의 지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 그러면 둘 이상의 직통 계단을 만들거나 또는 피난구 설치를 해야 되고, 지하층이 주차장인 경우에는 경사로를 통해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코어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도 탈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양방향으로 만들도록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당시에, 신축을 하신다면 허가 당시에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아마 허용이 되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대지안의 공지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기준 적용 여부인데요. 건축물의 용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B의 용도가 있고 A의 용도가 있습니다. 건축물에 제가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설명드렸을 때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아니면 규모 그리고 지역지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축 한계선 그 대지안의 공지 기준선 자체가 변경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축물의 B 용도일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5m고 A 용도일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2m일 경우에는 가장 보수적인 5m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2m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각각을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의 내용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대로 각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A 용도인 경우에는 2m만 이격하고 B 용도인 경우에는 5m만 이격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B 용도가 거실로 사용되고 주 용도로 사용되고요. B 용도가 주 용도고 A 용도는 주차장이다. 주차장이다. 제가 마우스로 글씨를 써서 잘 써지지가 않네요. 자, 주차장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럴 경우에는 B 용도 5m 이격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부속 용도인 경우에 주 용도에 따르는 부속 용도인 경우에는 주차장이나 기계 전기실 뭐 이런 부속 용도인 경우에는 주 용도의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완전히 다른 용도다. 거실로 사용되는 부분이 완전히 다른 용도다. 그럴 경우에만 각각의 용도에 따른 이격거리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대지안의 공지와 옹벽 또는 담장인데요. 대지안의 공지 기준선이 있고 대지 경계선이 있습니다. 인접대지와 우리 대지의 레벨 차이로 인해서 옹벽이 설치가 되는데 이 옹벽이 대지안의 공지 기준선 안에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고요. 이런 경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신 내용을 한번 볼까요? 회신 내용에는 높이가 2m를 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 등에게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함. 이때 건축법 시행령 118조 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5호에 해당하는 옹벽 담장에 대하여는 법 58조 대지안의 공지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라고 되어 있고요.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갖춰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그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그 위해가 되는지 이 부분이 를 판단을 해볼 때는 채광이나 통풍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화재 전이라든지 소방 활동에는 오히려 이 옹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피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토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경사시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는 거리 자체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지안의 공지와 주차 구획, 주차 라인인데요. 이 부분은 대지 경계선, 대지안의 공지 기준선이 있으면 대지안의 공지가 되는 부분선인데요. 이 안에 지금 주차 구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가능한지 여기에 따른 논란이 좀 많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국토해양부죠. 지금은 국토교통부고 이 회신 내용이 2012년도에 나왔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 운영 지침 시달이라고 해서 당시에 관련 지자체 쪽에다가 보시면 수신자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충청북도, 충남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다가 어, 시달을 했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최근 법제처의 법령 해석 2010년 6월 14일 결과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음에 따라 허가 기간별 주차장 설치에 대한 적용이 다르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에서는 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 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해서 뭐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허가 기간의 적용상 혼선을 없애고 민원인 건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지안의 공지 규정 운영 지침을 시달하니 운영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 적용 지역은 이제 건축법 58조에 따라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적용 지역이 대지안의 공지죠. 그리고 미관 보호 등을 위해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 등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안 되겠죠. 그거는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한 주차장,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에 설치하는 등 피난의 지장이 있는 주차구역은 제한한다. 허가권자가 법령의 취지에 따라 피난 지장 여부를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봐서는 그 제한 주차장이라고 해서 건축물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에 설치되는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주차구역은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고요. 자,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출입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건축선이라고 하죠. 도로가 있고요. 도로가 있어요. 제한주차장.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 출입구가 이 부분에 있는데 출입구에서부터 도로에 이를 때 이 부분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제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도 지금 대지안의 공지에 주차장이라든지 조경은 다들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채광이나 통풍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사실상 그리고 소방 활동이나 피난에 있어서도 피난도 사실은 차를 뺀다 그러면은 피난이 가능하고 이게 항상 차를 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차를 넘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차가 빠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왕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 활동이 있을 경우에도 차를 빼고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공상 뭐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대수선이나 외벽에 대한 재료가 변경된다라고 했을 때 리모델링을 한다 그랬을 때도 이 부분은 구조물이 땅에 정착되어 있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 5가지의 케이스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쪽지를 보내시거나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대지안의 공지 질의 외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